자, 이제 용도구역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리계획의 내용이 첫 번째가 우리는 용도 지역과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는 용도 지역의 종류를 봤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도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용도 지역 지구의 지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용도 구역이죠. 자, 용도 구역은 뭐한 놈이라고 했어요? 이런 용도 지역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용도 구역이라는 놈이 딱 얹으면 용도 지역 지구 다 무시하고 용도 구역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 구역은 뭐한 놈이라고요? 센 놈이다 그랬죠? 그래서 용도 구역이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뭐한다?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해. 그래서 이 따로 법률이 막 있잖아요. 행위 규제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다.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화할 수도 있고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완화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용도지역은 겁나 많았잖아요. 용도지구도 겁나 많았는데 용도구역은 가벼워요. 5개밖에 안 돼.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구역의 종류 5개 뭐 있다고요? 개도시 수입, 개도시를 수입하자. 개도시 수입. 일단 종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 그러죠. 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녹색 띠가 보인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그린벨트가 있을까요? 이 그린벨트는 1970년도에 박통이 지정했어요. 도시가 막 만들어지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팽창되니까 막기 위해서요. 팽창되는 지역에다가 개발 제한 구역을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 묶였던 게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박통이 지정했던 게 해제되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수도권. 우리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특별시하고 그리고 인천광역시 있죠? 그리고 경기도죠. 경기도 그죠? 그런데 이런 경기도 산골이나 이런 데는 그린벨트 없고요. 자, 도시가 너무 외곽으로 팽창된 건 막기 위해서 지금이야 경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좀 뭐 이렇게 발전되고 발달되고 그랬지만 예전에 70년대는 경기도는 서울 옆에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서울이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막 팽창되니까 팽창되는 부분들 개발제한구역 그게 묶여가지고 서울하고 경기도가 같이 묶여 있잖아요.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구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다 그린벨트로 딱 묶여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최근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를 만든 지역이 어디예요? 위례 신도시죠? 네, 위례 송파구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하고 성남시 그린벨트, 하남시 그린벨트 풀어서 여기에다가 위례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위례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 풀어서 신도시 만든 지역이잖아요. 자,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인천광역시라든지 이런 지역. 그리고 수도권하고 그리고 6개 광역시 주변에 여기 이제 인천시도 있지만 나머지 광역시 5개 있죠. 어디에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그 주변 지역에도 그린벨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제구역.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광역시는 아닌데 지방에 인구가 100만 이상의 시가 있어요. 어딜까요? 창원시. 창원시 같은 경우는 마산시까지 통합이 돼가지고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이에요. 그래서 그 창원시 주변에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소도시라든지 뭐 이런 예전에 전주시라든지 청주시라든지 이런 중소도시도 그린벨트였거든요. 다 많이 그린벨트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지역들은 노무현 정권 때 다 풀어버리고 지금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이 이런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데는 뭐 그린벨트 때문에 막 뭐 문제가 되고 그렇진 않는데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데가 주택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서 이런 지역에 그린벨트 풀어서 거기다가 주택을 만든다든지 택지 조성한다든지 막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할 공간이 없으니까 개발 제한되어 있는 이 그린벨트 풀어서 택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일 그린벨트가 이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우리 용도 구역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누구냐? 요걸 잘 물어봐. 요거. 용도 구역은 센 놈이기 때문에 아까 용도 지역지구는 어땠어요? 용도 지역지구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냥 두리뭉실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한다 그랬는데 용도 구역은 구역마다 지정권자가 딱딱딱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요걸 잘 물어보니까 먼저 구분을 딱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이거 누가 지정했다고요? 누가요? 국장이. 박통이 지정했는데 시험에 박정희 대통령 걸면 안 돼요. 자,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에서는 국가가 국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국장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이 그린벨트 푸는 것들도, 실은 궁극적인 것은 국장이 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서울시가 이제 풀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거나 그러면 풀 수 있는 사람은 국장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합니다. 거기에 국장은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쪽이 막 튕겨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이 보존되면 도시민이 건전하게 생활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공부를 별로 안 해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지적 목적을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우리 군사시설은 강원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도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보안상 개발.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는 도시 지역에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 그린벨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도시 지역에서도 군사시설이 있대. 그 지역이 뭐라고요? 그린벨트.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 자연 이 개발 제한 구역을 도시군 관리 요청합니다. 다 도시군 관리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꼭 위에 용도 지역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그린벨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뭐 구역부터 먼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지구가 있는데 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지정되면 그에 따른 규제는 따로 법률로 둬요. 따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 따로 법률이 이 법이에요. 그린벨트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 이걸 줄여서 앞으로는 개특법 그럴 거예요. 그린벨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개특법은 우리 시험 범위입니까? 시험 범위가 아닙니까? 시험 범위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린벨트 안에 이 법이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그때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시험에 크게 나올 만한 게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용도 구역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때 오지선다 중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 그린벨트 자체로 문제를 낼 만한 게 없잖아요. 이게 전부인데 뭐 내겠습니까? 그죠? 오지선다 구성이 힘들다. 그래서 거기는 1번 지정권자, 지정목적, 2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건축 제한 등의 근거 규정 나왔죠? 밑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따로 법률이 오른쪽 위에 무슨 법이라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개특법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여기는 두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게 나왔네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자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디겠어요? 도시지역입니다. 포인트는 도시지역. 자, 우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나눠지고 도시지역 안에 또 주상공록 있죠? 그러면 이 도시지역 안에 우리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은 제가 다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서울에 산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남산도 있고
또 여기엔 아차산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죠. 뭐 이런 지역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남산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했어. 그러면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여기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요. 여기는 국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남산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의사 서울시장이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죠? 서울시장이 남산에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국장이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디서 지정한다고 했어요? 저기 설악산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지 않아요. 지리산 국립공원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공원구역이라고 지정해. 공원구역. 근데 여기는 도시지역에서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여기 산이 있어, 산에 뭐하러 가셔요, 여러분? 산에 주말에 산 가세요, 안 가세요? 산에 안 가셔? 안 가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예? 가요. 예, 가. 그래, 간다고 해야 이제 뭐 이렇게 할 말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산에 근데 뭐 하러 가셔? 그러니까 산에 등산, 그러니까 왜 산에 올라가시냐고. 예? 꼭 운동을 꼭 산에 가야만 해요? 예? 산에 가면 맑은 공기 마시고 좀 뭔가 머리가 정화되는 느낌, 힐링되는 느낌. 그죠? 산은 우리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준 장소잖아요. 그죠? 예, 산에 절대 불건전한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요즘 막 겁나 불건전하게 가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산은, 즉,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전,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생이 양환, 식생이라는 건 도시적 안에 식생이라는 건 식물 군락을 이야기하면 식물이 군락, 식물 군락지를 식생이라고 그래요. 식생이 양환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환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산지 개발을 제한한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마! 라고 묻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면, 남산에 여기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했어. 용도 지역지구가 있을 텐데 여기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용도구역이 딱 붙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해당 용도적 지구 다 무시하고, 자, 여기 있는 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따로 법률을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 따로 법률이 무슨 법이라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명 길죠? 기니까 항상 길면 줄여 불러야죠. 뭐라고? 도시공원법.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를 자연공원법이다 그러면 안 돼요.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그 공원은 자연공원법이거든요. 시골에 있는 공원은 자연공원법이고, 도시에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간다. 그러면 여기에 남산에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면 그에 따른 법은 도시공원법에 간다. 그죠? 그러면 도시공원법은 우리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아니에요? 시험 범위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지정 목적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의 식생 양환, 산지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되면 그에 따른 규제는 도시공원법에 따른다. 근데 도시공원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남산 타워죠? 그죠? 남산 타워. 자,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면? 이제 저기 롯데타워 잠실 123층짜리 한번 가야 되고, 또 남산 타워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오면. 그잖아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올라오면 이제 올라오는데 서울 사람들은 막상 가면 또 안 다녀요.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원래 가까이 있는 데가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가조정구역입니다. 올해 시험에 여기 나왔습니다. 용도구역, 시가조정구역. 지금은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자, 시가조정구역은 지금 현재 어디가 시가조정구역이 시작됐냐면 저기 대전광역시가 있어요. 대전광역시. 예전에는 영종도, 우리 하늘도시 그래서 인천 영종도 있었죠.
영종지구 택지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시가 조정구역을 막 지정해서 이제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다 풀어지고 지금은 대전광역시. 자, 대전광역시에 충남방적부지가 있어요. 이제 부영이 갖고 있는 땅인데 여기가 공장이겠죠? 충남방적부지니까. 그리고 그 옆에요. 대전교도소가 있어. 근데 이것을 다 이전시켜요. 대전시가. 거기 있는 공장들도 이전시키고 대전교도소도 단대로 옮긴다는 얘기. 그러면 왜 이 지역에다가 대전시가 충남방적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리고 대전교도소도 이전시키려고 할까? 왜 이전시킬까요? 여기는 공장들 단대 옮기게 하고 여기도 대전교도소도 단대 옮기게 해서 다시 짓게 하는데 이전의 목적이 뭐예요?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을. 누가? 대전시가 이제 개발해서 여기 이제 택지 개발해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자, 이런 이전 부지하고 주변 지역에 대전시가 뭔가 개발을 하려고 딱 계획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이제 기대이익, 뭐 개발이익 고려해서 막 땅 사고 막 건물 짓고 보상 많이 받겠어 어쩌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즉 여기 지역에 대전시가 충분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여기가 마구잡이로 난개발이 막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개발행위를 금지시키는 게 시가조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전혀 지정 목적이 달라요. 그린벨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 주변에 도시의 무지산 확산, 도시가 외곽으로 나가는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가조정구역은 이 외곽으로 팽창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하지 말라고 개발을 금지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법에서는 일단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다? 시도지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관되어 있으면 누구도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면 누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국장도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국장 여기 정합니다. 그러면 어디냐? 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즉 개발이 되는 지역에 뭐 하기 위해서? 무질산 시가를 방지한다. 개발이 되려고 하는 지역에 무질산 시가를 방지한다는 말은 무질산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외곽으로 편창되는 거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외곽으로 편창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의 무질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질산 시가를 방지하고, 대전시가 충분한 개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그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억제하고 유보하는 체계라는 이야기예요. 개발을 억제하고 유보한다. 그죠?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개발행위를 금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 자, 여기 있는 시가화를 유보한다 이 말은 개발행위 금지 기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법에서는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정하라고요. 이 지역의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발행위 금지 기간은 법에다 정해놔 버렸다. 그러니까 시가조정구역 함부로 지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이 충남방적 부지 이전시키고 대전교도소 이전시키면서 여기에다가 계획 수립해서 잘 개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시가 유보 기간을 예를 들면 15년 정했다. 그러면 15년 동안은 이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개발행위 하지 말고 참고 있어라. 그죠?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금지가 되면 이 안에 있는 사유재산권을 갖는 사람은 재산권 침해가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산권 침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함부로 지정 못해요. 워낙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야 그린벨트야 강한 공권력이 있었으니까 막 국장이 필요하면 막 지정하고 그래서도 그때는 국민들이 말을 안 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지정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거의 없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대전광역시나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당사자들은 그래도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5년 이상 20년 이내 정하니까 기간이 길잖아요. 개발의 금지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있어. 왜 참을까요? 그린벨트와 차이는 뭐예요?
그린벨트는 70년도에 지정됐던 게 별도로 해제하자면 쭉 가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정 기간만 개발이 억제되고 그 다음에는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개발을 영원히 빠이빠이가 아니라 여기는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난개발 방지에서 개발 행위를 당분간은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기억할 것은 예,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렇게 정했어. 이렇게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다른 용도 구역과 차이는 시가조정구역은 지정하고 해제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서 지정 효력이 상실한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효력을 잃는 걸 실효라 그러죠. 실효. 그죠? 효력이 잃는 걸 실효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효력은 언제 실효가 되냐면 아까 여기 유보기간 몇 년 정한다고 했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다고 그랬죠? 5년 이상 20년 이상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15년 이렇게 정했잖아요. 정할 수 있죠? 그러면 실효는 이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이 다음날, 법률의 규정에서 다음날 지정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지정 효력이 상실한다고요? 이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그런데 이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지정 효력이 법률력이 상실되는데 실효됐으면 의무가 있어. 실효됐습니다. 시가조정구역 해제됐습니다라고 고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시란 말은 알린다 이 말이죠. 실효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다음날 실효되는데 만료된 다음날 실효되는데 실효는 다음날 돼요. 그리고 후속 조치로서 뭘 해야 된다고요? 실효됐다라고 고시해야 된다는 얘기. 누가 고시해? 여기는 이 지정권자가 이들이 지정권자 국장과 시도의사가 고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국장은 뭐 관보에다 고시할 것이고 시도의사는 공보에다 고시하겠죠. 그죠? 고시 의무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이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올해 시험에 기막힌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맞나 보세요. 이번 시험에 시가조정구역 지정의 효력의 상실은 그 고시가 있는 다음날 효력이 상실한다. 맞아 들려요. 고시가 있는 다음날이 아니라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효력은 잃고 실효가 되면 이 사실을 후속 조치로서 고시하는데 고시 의무가 있잖아요. 이 고시한 다음날이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효력이 상실한다니까요. 언제?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효력은 잃고 실효되면 이 사실을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시 다음날이 아니고 그죠? 고시 다음날이 아니고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그리고 상실되면 실효됐습니다라고 지정권자가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 내용들 3번에 구역 지정 효력 상실 이런 말 나옵니까?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유보기간 실효 규정들 정리합니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자, 여러분 개발행위 하지마라고 이렇게 지정해놨어. 이게 개발행위 금지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유보기간이.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시가조정구역에서 행위규제는요. 아까 그린벨트는 개특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받았죠. 이게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가조정구역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국토계획법이잖아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죠. 이 행위규제가 국토계획 법령에서 두고 있어요. 즉, 이 법에서 두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밑에 시가조정구역에서 거기 건축제한이 나오죠.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법에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이라든지 비도시군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개념을 이해할 것은 거기에 있는 6번에 보니까 시가조정구역 건축제한이 나오잖아요. 자, 개념을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이 뭐라고요? 개발행위를 한다 아니면 개발행위 금지다? 개발행위 금지다. 개발행위 뭐다도 한 거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가조정구역에서는 일체 모든 개발행위가 다 금지가 될까? 모든 개발행위가 다 금지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개발행위 금지지만 이런 경우는 시가조정구역에서도 반대로 여기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원래는 개발행위 금지지만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안에 도시군계획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도시군계획 사업이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요거 정했잖아요. 도로 놓고 공원 조성하는 시설사업, 단지 시가 조성하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이 세 개 사업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대전시가
여기에서 도시군계획 사업 할 수 있을까? 시가조정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에서 도시군계획 사업도 시행이 유보돼요. 여기는 그 지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개발 목적이 있으니까 도시군계획 사업도 원칙은 안 돼요. 다만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다라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하고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도시군계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원래는 개발행위가 금지돼야 되는데 도시군계획 사업도 원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발 목적대로 개발해야 되니까. 하지만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도시군계획 사업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 이해합니다. 그러면 거기 1번이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은 이 시가조정구역 안에서 일체 개발 행위를 다 못하느냐? 못합니까? 다음에 행위는, 그래서 밑에 2번에 보니까 개발 행위는 허가 여부 나오죠?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이 정하는, 우리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이 법정된 행위는 당의 관할 시장군수한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우리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밑에 쭉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서 밑에 취지를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개념을.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 1. 기업번 허가 대상 개발행위,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 관시장 특자 특도시장으로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 금지인데 허가 없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이 우리 국토계획부의 무거운 처벌 조항이 3년 3천이거든요. 원상 회복은 당연히 하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우리 앞에서 용도 지역지구 있었죠. 그 용도 지역지구 규제하기 위해서 지역지구 지정했잖아요. 근데 이 용도 지역지구 행위규제 위반하면 여기는 2년 2천이거든요. 근데 시가조정구역은 3년 3천이야. 제일 무거운 처벌이야. 시가조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기억 이제 안 잊어먹으려면 한번 가서 여기 가서 막 여기 저기 가서 막 삽질하고 집도 한번 지어보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딱 바로 이제 딱 나올 거예요. 여기에 있는 3년 3천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 시가조정구에서 어떤 행위를 이 안에서 어떤 행위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밑에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다나 이게 크게 이제 법률상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외울 건 아니고 다만 하나만 기억할 것은 이번에는 하나만 기억해봐요. 여러분 시가조정구 여기는 지금 충남방적부지하고 대전교도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유성구에 많은 동들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주택이라든지 건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 니들 있어도 개발행위 하지 말고 참고 있어라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그게 문제예요. 여기는 신축이 안 돼. 기존 주택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중축할 수 있지만 시가조정구역은 주택 신축이 안 되는 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강할까요? 시가조정구역의 규제가 강할까요? 그죠? 시가조정구역이 짧고 굵지만 굉장히 규제 강해요. 여기는 그린벨트보다 더 규제 강해요. 그린벨트는 쭉 간다는 거지만 여기는 일정 기간 개발을 억제하죠. 굉장히 규제가 강한 지역이 시가조정. 그만큼 규제가 강하단 말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시가조정구역이 뭔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개념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억하시고 개념 정리를 딱 해주셔야 돼. 개발행. 대전시가 충남방지 공장부지하고 대전교도소를 이전시키는 이유는 대전시가 나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전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막 여기서 막 개발이 막 이루어지면 난개발 되니까 그럴 때는 개발행위를 못하도 묶어놓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돼. 개념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만 일단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볼까요?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올해 시험은 시가조정구역이 시험에 나왔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제가 어디냐면 예전에 여름철에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어디 갔냐면 여러분 전남 목포시 하면 뭐 생각나요? 목포 하면 거기 세발낙지 들어봤어요? 네, 세발낙지가 세발낙지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에 세발낙지 다
타운이 있어. 요즘은 뭐 유명한 데 가보면 무슨 타운이 있잖아요. 의정부 부대찌개 타운 뭐 이런 것처럼. 그 세발낙지 먹는 타운이 있어. 막 그래서 가게들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세발낙지니까 바닷가 근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발낙지를 딱 먹으러 갔는데 그 바닷가 근방이에요. 그게 팻말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 팻말이. 여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이런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발낙지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팻말이 너무너무 고마웠어. 우리 용도구역에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유심히 팻말을 봤어요. 이곳은, 여기가 지금 해안입니다. 공유시면이에요. 공유시면이고 그 옆에 있는 부직입니다. 공유시면. 자, 이곳은 수산자원이 뭐예요, 여러분? 수산자원이 수산동식물이죠? 그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매돌부터 매돌까지는 이 지역의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를 불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멍청해서 그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 기간을 분명히 그때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매돌부터 매돌까지 했는데 머리가 멍청해서 기억 잃어버렸어요. 저도 돌입니다. 네. 기억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기억하는 것은 매돌부터 매돌까지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가 불허되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 채취 행위를 한다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해서 여기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까 여기서는 3년 3천이었죠? 여기서도 3년 3천이었잖아요. 용도지역지구 위반에도 3년 3천, 2년 2천이었죠? 2년 2천. 근데 요놈만 3년 3천이고 여기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2년 2천이다. 근데 수산자원관리법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해장이, 바다의 왕자 해장이, 국장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요. 지금 다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정하는 겁니다. 그죠? 예, 해장이 무엇을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어디?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된 토지에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요.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에 따른 규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여기까지 용도구역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 중에 제일 좋은 놈이에요. 요 놈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겠다라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다 라고 머리띠 두르고 팻말 들고 반대합니다 이렇게 피켓이 해야 됩니까? 그죠? 환영합니다 그래야지. 혼자 다른 사람 다 환영하는데 자기 혼자 들고 이거 반대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꼭 근데 어떤 세계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좋은 것도 또 싫은 사람이 있어. 좋은 건 좋은 거죠. 지금 현재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말 그대로 입지규제 최소잖아요. 어디냐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인천역, 인천 중구에 있죠. 거기 인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오래전에 인천 역사가 지어졌으니까 낡은 역사잖아요. 요즘 뭐 역사 건물 새로 많이 짓잖아요. 근데 인천 역사를 짓는데 여기에다가 복합 역사를 지으려고 해요. 복합,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큰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복합 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예,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용도 지역을 보니까 인천역 중구지역이 이 지역이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이. 그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여기 이제 드러내고 새로 짓는다면 이제 용도 지역에 적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도 지역제에 갖는 장점과 단점은 뭘까? 용도 지역제에 갖는 장점은 토지의 용도를 정해놔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주거지역이다 하면 거주의 용도로, 상업지역이면 상업의 용도로, 공업지역은 공업의 용도로, 그죠? 토지 쓰임을 정해버렸잖아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단점은 뭘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란 얘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 드러내고 새 건물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이 이거 지역이니까 여기는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 건물이 들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도 업무도 문화도 관광도 하는 복합 역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용도 지역제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제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딱 지정했어요. 지금 지정해가지고 복합 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해당 지역으로 안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 지역제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긴 하지만 이게 남용이 되면 용도 지역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5년 1몰제로 한시적으로만 적용을 해요. 이게 영원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024년도까지 5년 1몰제로 적용을 합니다. 21년부터 5년 1몰제로 21, 22, 23, 24, 20년, 21, 22, 23, 24, 5년 1몰, 2024년도까지만 적용을 해. 권리가 남용되면 안 돼. 예를 들면 서울시가 이런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예전에는 처음에 만들 때는 국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 연장을 했거든요. 5년 1몰제였는데 한번 연장을 해가지고 2024년도까지인데 이 지자체가 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부동산 경기도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잖아요. 참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느냐 요걸 시험에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권자 누가 지정을 해요? 권한을 국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권한이 있잖아요. 시장, 구수 빼고는 다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남용되니까 한시적으로 하는데 지정 대상 지역이 그래서 밑에 2번에 3번에 지정 대상 지역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법에서는 이런 지역에다가 니들 권한 남용하지 말고 이런 지역에 지역 거점이 필요하면 지역 정비 촉진이 필요한 이런 지역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도록 법이 정해줬잖아요. 지정 대상 지역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번 규정이 잘 나온다. 거기서 별표를 딱 쳐놓으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최근 법률이 개정된 게 기역, 니은, 디귿, 니을까지, 미을까지는 종전에 있었는데 올해 비읍이 추가됐어요. 추가돼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디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어디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한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나오죠? 그죠? 그 부분은 어렵지 않아. 도심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야지 시골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줘 본들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도심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그리고 또 니은번 아까 인천역 이야기했잖아요. 철도 역사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천역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조심하셔야 돼. 3개 이상 노선, 3개다 똥을 쉬시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 지역으로서 대중교통이 만나는 환승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몇 킬로미터 이내예요.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3개 1km. 그렇죠? 이런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만나는 이런 결절 지역이 어떤 지자체 같은 데 보면요. 터미널역에 있고 좀만 가다 보면 철도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같이 지하철도 같이 있고 막 이렇게 3개 이상의 대중교통이 만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택이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인데 그런 데는 3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 결절 지역으로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1km, 3개 1km입니다. 거기를 기억하셔야 돼. 그 숫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을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노불량권 주민이 밀집한, 자, 우리 용도적인 무슨 지역이 있었어요? 개발할 수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었죠? 근데 주거적, 상업적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아니고, 상업적은 아니고, 주거적, 또는 공업적의 정비가 시급하다. 주동물뱅이, 공동물뱅이, 주공정비죠. 주공정비, 주거적 또는 공업적의 정비. 근데 여기를 노불량건축 밀집한 지역의 상업적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물어보면 뒤지게 패불고 싶어요. 3박 4일로 때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요. 쟤만 나쁜 놈 될게요. 자, 주거적과 무슨 지역이라고요? 공업적. 공업적입니다. 주거적, 공업적의 정비가 시급하다. 그 다음에
미음번인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자, 요즘 뭐 재생하죠. 특히 서울 같은 데가 재생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서울은 신도시 개발할 택지 공간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도 하고 재생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도시 재생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기반형 있죠. 도시 경제 기반형. 그리고 또 6번 B번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항이 B번에 ABC 있죠. ABC에 C에 뭐 있어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 근데 유감스럽게 종전에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 그래서 예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닌 것은 그래서 답이 요거였거든요.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이거든. 그런데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종전에는 요게 틀린 답이었는데 이제는 요놈 두 개 다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이걸부터 정리하시고 거기에 있는 미음번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있잖아요. 그리고 B번에 ABC 있죠. C번 보니까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있잖아요. 지금은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든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든 재생지역이면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틀린 답이었던 게 이제는 맞는 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B번에 C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 기반형이잖아요. 이게 도시를 재생하는데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고용 창출, 경제 효과를 유발시키는 제도가 기반형, 도시경제 기반형이고, 그리고 근린재생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TV 보면 저 닮은 사람 나와요. 저 닮은 사람. 누구누구의 골목식당 그런 사람 나오는데. 그래요? 저 한때 그래도 저 학원가에 장동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종원이 돼버렸어. 백종원이. 그게 일화가 있어요. 예전에 지방에 수업하러 가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택시 타려고 딱 가는데 택시사님이 딱 뭐라 하더라고. 오늘 촬영하러 오셨나 봐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백종원 씨 아니에요? 네. 그때 백종원 씨가 그 한때 백종원의 마탱아주 3대 천왕인가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맛집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보고 백종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네.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한때 장동건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마스크 벗지 말고 마스크만 쓰고 다니라고. 그러면 좀 있어 보인대요. 근데 마스크 벗으면 실망한다고. 그래서 계속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쓰고 수업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골목식당. 이게 근린재생형입니다. 예전에는 요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적도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틀리기 쉬운 부분이 새로 들어온 내용 중에 여기에 B번 보면 B번에 A 있죠. A. 도시첨단산업단지 있죠. 거기를 줄을 쳐보세요. 우리가 산업단지, 공장 들어서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산업단지 종류가 몇 개 있냐면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도시첨단 산업단지도 있고 시골에는 공장 유치에 의한 농공단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무슨 산업단지라고요? 도시첨단 산업단지다. 근데 여기를 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런 거 나오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틀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 아까 세계 1km 하고 주공정비하고 이제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거기를 산업단지를 다른 산업단지로 바꿀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함정일 수 있으니까 조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런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다가 딱 체크를 해 놓으세요.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인천역에 복합역사 지을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근데 해당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더라도 해당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이니까 뭔가 그 안에서 뭔가 건축 계획을 하려면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 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야. 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행위자는 그 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뭐에 따른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다. 해당 용도 지역의 행위자는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이 계획에 따라서 행위자를 받았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받는. 그래서 밑에 행위자는 나오죠. 강화와나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행위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일단 이 정도 정리하세요. 일단 종류 알아두시고 누구냐 나오는 어디서 잘 나오는지 패턴, 그죠? 여기를 국장이 지정한다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국장이 지정한다 안 되고, 그린벨트는 국장이 지정한다. 시가 좋은 구역은 시도 지정한다. 그러나 국장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산자원부는 회장, 그리고 입지규제는 국장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규제, 이게 따로 법률을 정하는 거하고 여기 국토계획법,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르는 거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관련 법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 나면 이런 지적 목적도 정의를 딱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머지 이제 입지규제 최소 계획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좀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정리했어요. 자, 뒤로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이제는 관리계획 내용에 뭐 있어요? 지구까지 배웠잖아요. 지구. 그 다음 뭐예요? 그죠. 이제 그 정도 나와야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있었죠? 자, 요 파트 배울 거예요. 페이지 183페이지에 도시군계획시설 나오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좀 셋하죠.